네, 기록 지금 들어갔죠? 지금 제가 저희 스폰서님들 거실에서 스피치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관객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떨립니다. 제가 학교에서 오페라 할 때보다 좀 더 떨리는 느낌인 것 같고요. 이렇게 가까운 직관은 저도 처음이라 긴장감을 가지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잘 보이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다시 소개하고 인사드리고 오늘 스피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름은 김창영이고요. 27살이고 아메이를 굉장히 사랑하는 청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아메이를 사랑하고요. 아메이를 선택한 지 지금 한 1년 8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너무 선택을 잘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사업에 임하고 있고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회사와 제가 느끼는 아메이 가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스피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진짜 많은 분들을 주위에서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제가 느꼈을 땐 제가 20대다 보니까 가장 많이 좀 현실 점검이 되는 것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취업 시장인 것 같아요. 제 친구들 거의 모든 친구들이 이제 남자들이 28살이고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 제 주위 사람들을 보면 대학교를 다 졸업할 시기고 대학원을 진학했더라도 대학원도 거의 다 졸업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특히 2020년도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2020년도 상반기에는 많은 친구들이 그랬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이번 상반기는 많이 채용이 거의 없을 거야. 회사들이 거의 신입사원을 뽑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하반기를 노려야겠어. 근데 하반기에 아마 경쟁률이 굉장히 심해질 것 같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놔야겠다라는 제 친구들을 주위 사람들을 많이 제가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이 코로나가 너무 오랫동안 끊기지 않다 보니까 이 끊기지 않는 이 코로나로 인해 상반기, 하반기 전부 다 우리가 채용을 할 수 없는 거의 채용 자체를 하지 않는 현실에 와 있고요. 특히 가장이 돼야 하는 저희 남자 동성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주위 친구들이 취업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암울한 현실을 가지고 있고 취업이 안 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제 친구들의 거의 많은 모습들이나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고 처져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삼자 입장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계속해서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몇 년째 지속되는 친구들을 보면서 아,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아메이의 기회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은 정말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특히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평촌의 민사고인 별경고를 나왔기 때문에 저 빼고 공부를 다 잘했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친구들이 전부 명문대 가고 과도 좋은 데 진학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현재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단순히 그냥 하늘의 별 따기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취업하기 힘든 상황에 지금 앉아 있는 것 같고요. 이거 며칠 전에 보셨죠? 저희 단톡방에 올라왔었던 건데 요즘 청년들이 알바도 굉장히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장님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수요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인컴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줄여야 되는 게 인건비잖아요. 그 인건비를 줄이다 보니까 알바를 많이 뽑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알바를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거의 제대로 된 알바를 하지 못하고 생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쿠팡맨이라든지 점점 몸을 쓰는 알바를 굉장히 많이 평소에는 선호하지 않았던 비선호 알바를 많이 억지로라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며칠 전에 저희 단톡방에 올라왔었던 것처럼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병원에서라든지 임상실험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상실험 같은 경우 알바를 하게 되면 수요를 하는 내 피를 뽑음으로써 알바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보통 일주일 하면 뭐 120만 원, 2주일 하면 200만 원 가까이
소득으로만 따지면 고소득을 받을 수 있는 알바라고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제대로 된 알바 자리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 돈은 벌어야 되고 몇 달 동안 내가 벌어놓은 수입이 없다 보니까 더 고소득, 그냥 어떠한 과정, 돈을 버는 과정보다는 그냥 소득에만 치우쳐서 병원에 가가지고 이러한 수혈하는 알바를 하는 것까지 정말 저는 좀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혈을 하면서 알바를 했던 청년들이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일주일에 12번, 18번씩 피를 뽑고 밥 먹고 피 뽑고 밥 먹고 피 뽑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건강도 뭔가 악화되는 것 같고 뭔가 삶의 회의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러한 변수가,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가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나에게 크게 와닿는지 다시 한번 좀 실감을 할 수 있었던 요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 리더님들은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코로나 블루는 어떤 거냐면 코로나19로 인해 우울증이 생기는 현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많이 일컫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아메이에 푹 빠져 있어서 그런지 리더님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메이 안에서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를 농축된 삶을 살아가시는 리더님들은 우울증은커녕 이 하루가 모자라서 막 안달나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 제 SNS에 저희 성악 교수님, 예전에 알았던 성악 교수님이 몇 분이 계시는데 그 성악 교수님 중에 한 분이 SNS에 코로나 블루 탈출하고 싶다고 이러한 글을 올리면서 코로나 블루가 뭐지?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문득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었던 건 나는 정말 하루하루를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 5년 뒤, 10년 뒤에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우울증은커녕 열정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을 저는 제 자신이 느끼고 있는데 정말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구가 없는, 내 열정을 불태울 수 없는 도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울증까지 올 수 있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진짜 사실 여자친구는 없지만 크리스마스 같아요. 하루하루가 크리스마스 같고 진짜 12월 달 하루하루가 마지막 27살 마지막 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불태워야겠다. 양초가 활활 타는 것처럼 내 하루하루도 정말 열심히 살아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뭐 에너지 있고, 사실 원래 에너지 좀 있는 편이지만 좀 쓸데없는데 에너지가 많았지 정말 내 인생이라든지 내 미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사는 스타일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전 정말 아메이 하나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열정을 불태울 수 있고 27살이라는 20대란 나이에 이 열정을 고스란히 태울 수 있는 도구를 만난 것이 전 너무너무 감사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도구가 없었더라면 저 또한 9시 이후에 식당이 닫는다고 해서 아이들과 같이 친구들이랑 6시부터 5시부터 식당을 가서 9시까지 4시간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6시부터 PC방을 가서 3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9시에 자영업이 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그 안에 깊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안에 그냥 표면적인 쾌락을 즐기려고 막 노력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하는 궁리나 이런 고민거리를 언제 내가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아메이를 선택하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하루를 농축돼 살아야지 나중에 또 이러한 변수가 생겼을 때 이러한 변수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아메이가 뭐길래 이 청년이 계속해서 아메이 열정 막 이런 얘기를 할까라는 고민이 드실 것 같아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알지 못해서는 이거를 알지 못하면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열정을 계속 끌어내지 못하는 내용들을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아메이 회사랑 전반적인 아메이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제가 20대 때
지금도 20대군요. 작년 26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알아봤는지 그거에 대한 결론을 오늘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이들 들으셨던 것처럼 아메이는 자산이라고 말을 하는 게 저한테 가장 많이 와닿았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성악을 전공을 했고 대학교 때 노래를 너무 좋아했지만 이 노래라는 것은 정말 갖고 태어난 게 어느 정도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래를 너무 좋아하지만 내가 능력이 없으면 이 좋아하는 걸 통해서 제 밥벌이를 할 수 없다라는 현실 점검이 굉장히 빨리 와닿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어린 나이에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매달 매달 따박따박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자산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내가 매달 매달 따박따박 정말 죽을 때까지 5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150만 원이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들어오는 자산성 소득이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이라도 두 곡이라도 더 부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있던 저랑 가장 가까운 저희 부모님께서 하고 계시는 사업이 자산을 만드는 사업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처음에는 부모님이 하시는 걸 보고 저는 그냥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 형이 하는 걸 봤을 때도 일단 무엇보다 그 치약이랑 마우스 스프레이 세제를 들고 다니는 게 속된 말로 좀 간지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정말 매달 매달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들어올 수 있는 자산성 소득이라는 거. 그러면 내가 이 소득 진짜 이게 자산이 되는지 아닌지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술 마시던 시간, 내가 게임하던 시간을 투자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찾아봤었던 건 아메이는 어떠한 회사인가? 과연 얼마나 됐고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지는 좀 많이 궁금했었던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생필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필품은 저는 사실 크게 와닿는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냥 치약 세제를 만드는 회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장 많이 좀 제 필에 꽂혔었던 건 이 역사였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메이가 1959년에 창립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리더님들이 너무 즐겨 드시고 엄청난 신뢰를 하고 있는 뉴트리라이트라는 보조식품은 1934년도에 창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요즘 보시면 진짜 10년 주기로 이 주가 시가총액 같은 것들이 완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트렌드가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다 보니까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너무 빨리 없어지고 다시 태어나고 없어지고 생기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아메이 자체는 글로벌 아메이는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뉴트리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 당시 1930년도에는 보조식품에 대한 인지도 하지 못할 그 시기에 1934년부터 80년이 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보조식품 회사를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좀 인상 깊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은 과연 몇 년도부터 언제부터 창립이 되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삼성만 하더라도 1938년도에 창업이 되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LG도 1940년대에 창업이 되는 걸 보면서 와 뉴트라이트가 정말 대단한 보조식품 회사다라고 느꼈었던 건 뭐가 어떻게 됐던 간에 이 만약에 보조식품이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성능을 줄 수 있는 보조식품이 아니라면 삼성이랑 LG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기는 정말 쉽지 않겠다. 이 역사라는 건 전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60년 된 아메이 회사, 85년 된 뉴트리라이트 회사를 보면서 아, 이 회사는 내가 좀 더 알아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찾아보니까 아메이 보시는 것처럼 저희 아메이 공장이고요. 미국 미시간 에이다에 있는 공장이고요. 여기 위에 있는 설명처럼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고 아메이는 1959년 미국 미시건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정수기, 공기청정기, 주방기기, 세제류 등 450여 개의 제품을 직접 제조 생산하며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리더님들이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필품을 만드는 제품 그 회사인데 불구하고 이 공장에 하나도 굴뚝이 없다라는 천연 제품을 만든다는 것들을 막 들으면서 저는 아메이가 진짜 천연을 만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사실 가장 많이 꽂혔었던 건 리더님들께서 다른 부분을 많이 뭐 회사나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안 들으신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제가 많이 꽂혔었던 거를 오늘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꽂혔었던 건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었어요. 세계 2위도 아니고 3위도 아니고 1위인 직접 판매 기업이라는 게 저는 너무 와닿았었고, 아메이를 하면서 저는 앞으로 향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떠한 기업이 요즘 같은 빠른 변화를 하고 있는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정보를 많이 찾다가 직장인들은 거의 아시겠지만 삼정연구원인 KPMG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필수 비즈니스인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참여자가 많은 지배적 플랫폼에 사용자가 더욱 몰리는 경향이 나타난다. 결국 시장에는 임계점을 넘는 유저를 보유하고 플랫폼 간 경쟁에서 적자를 버틸 여력이 있는 소수의 플랫폼만 살아남게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필드, 내가 어떤 필드에 종사하던 간에 종사하고 있는 그 필드에서는 몇몇 정말 경쟁력 있는 회사만 살아남고 나머지 회사들은 앞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연구 결과를 말해주는 보고서를 제가 사업 초기에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세계 1위라는 것을 정말 냉정하게 너무 감사하게 느꼈었던 건, 직접 판매 회사도 우리나라에만 등록되어 있는 게 합법적으로 한 130여 개, 뭐 불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 거의 1,100개, 1,200개 가량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메이라는 회사가 직접 판매가 전 세계에 몇 개, 몇 천 개, 몇만 개가 전 등록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2012년 전자료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부터 2013년, 2014, 15, 16, 17, 18, 19, 2020년까지 압도적인 1위를 저는 달리고 있는 걸 보면서, 이 회사가, 이 직접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회사가 정말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회사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도하려고 하겠지만, 앞서 보였던 연구 결과처럼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브랜드는 전 정말 극소수에 불과할 텐데, 이 극소수 안에 아메이가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다라는 건, 내가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이 아메이가 나의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탄탄한 정말 압도적인 1위의 회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회사를 보면서 과연 이 회사는 어떤 창업자의 마인드가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사진을 이렇게 딱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는 호식이,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치킨입니다. 두 마리라서 양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오리 라멘, 그 빅뱅의 그 승리 씨가 했었던 라멘이고요. 나 우리 한때는 모든 축구 팬들의 영웅이었던 호날두가 어느 순간 이제 불운의 영웅으로 떨어지고, 밑에 보이시는 이 대한항공들이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아메이를 알아보는 그 당시에 오너리스크라는 게 굉장히 좀 화두가 됐었어요. 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주가가 한창 올라갈 수 있는 반면에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오너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1위가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메이 창업자들은 과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내부는 마인드가 조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오너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정말 이 회사들의 가치가 한없이 떨어지는 것을 그 당시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아메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제이 베넨델, 그리고 오른쪽에 리치 디보스 회장님 두 분께서 1959년도에 공동 창업자로 아메이를 설립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동 창업자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마음에 꽂혔었던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남자들은 좀 쓸데없는 의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그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친한 사람들이랑 이러한 창업을 함께 할까? 어떠한 일을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었었던 것 같은데, 많은 선배들이나 뭐 서칭을 하다 보면 인터넷에서 항상 나오는 말들이 공동으로 같이 함께 창업을 하면 나중에 끝이 좋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항상 들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메이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창업해서 실제로 60년 동안 계속해서 직접 판매라는 이 필드 안에서 압도적인 매출량을 가지고 있고, 플러스로 이 자녀들이 각자 한 명 한 명 낳은 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여러분의 자녀를 두셨는데 그 자녀들 중에서도 선택된 자녀들이 지금 현재 2세 경영, 그리고 3세 경영까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두 자녀분들의 자녀들까지 지금 총 아메이 회사의 로얄 패밀리는 한 50명에서 60명이 다다른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본사 직원분과 제가 감사하게도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 5, 60명의 3세대 자녀분들이 전부 각자 아메이 필드 안에서 경쟁을 하면서 그냥 우리가 아는 낙하산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결과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제대로 된 ABO와 소통을 하지 않으면, 본사에서 정말 추구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아메이 회장직과 사장직을 절대 함부로 가질 수 없다라는 게 저는 큰 메리트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료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정말 그냥 제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예전에 처음 1년 반 전에 느꼈었던 감정도, 그 다음에 1년 전에 느꼈었던 감정도, 지금 느끼는 감정도 저는 한결같았었던 것 같아요. 제이벤 앤델이라는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분은 미국의 상공회의소의 의장직을 하신 적이 있다고 저는 처음에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스티브 벤 앤델도 미국 상공회의소의 의장을 취임한 적이 있는데, 스티브 벤 앤델과 제이 벤 앤델 두 분 부자가 상공회의소 의장을 나란히 같이 역임을 한 적은 미국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요. 지금 보이시는 스티브 벤 앤델 회장님 같은 경우도 미국 상공회의소의 의장을 2번 연속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번 연속 역임을 한 의장직을 역임을 한 사람도 미국 상공회의소에 없다는 걸 보면서, 저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단순히 느꼈었던 건, 정말 많은 제 친구 어머니나 제 주위에 있는 어머니들이 창영아, 너 성악까지 해가지고 왜 아메이를 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뉘앙스로 굉장히 아메이라는 비즈니스를 하찮게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도 한때는 이게 진짜 하찮은 비즈니스인가? 내가 이걸 할 것은 아닌가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이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직을 역임을 하시는 회장님들이 정말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찮은 비즈니스라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사람들에게 의장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을까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베넨데 가가 아니라 리치 디보스 가 또한 여기 보시면 미국의 포브스지에서 매년 기부 왕을 순위를 매기는데요. 저희 리치 디보스 패밀리는 항상 26위 정도의 랭킹에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느꼈었던 건, 정말 대단한 가문이다. 여기 보시면 1등엔 워렌 버핏, 뭐 2등엔 빌 게이츠, 6등에는 뭐 월튼 패밀리,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전 세계의 큰 기업들의 오너들이 들어있는데, 이 매년 이 기부를 한다는 게 저는 그냥 당연시 여길 만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를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창업자라는 것을 저는 좀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진은 넣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교육부 장관이 저희 리치 리버스의 맏며느리인 베시 리버스라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을 지금 역임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 원래 좀 감투에 약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국방부와 교육부 두 가지 부서가 있는데, 미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장관을 저희 디보스 패밀리의 맏며느리가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진짜 어머니들이 말씀하시는 하찮은 그러한 남의 등골 빼먹는 그런 비즈니스라면
절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러한 교육부 장관을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굳게 들게 마음을 결정을 하게 되었었던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얼마나 창업자들이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어떠한 생각으로 회사를 운영하시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대놓고 공중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도 전 세계의 가장 이상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인으로도 선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찾아볼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찾아볼 자료가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창업인들의 저희 창업자의 마인드를 알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었고 이거는 저희 창업자의 자서전에 있는 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었어요. 창업자께서 정말 좀 신실한 크리스찬이어서 여기에 종교적인 부분이 나와 있지만 종교적인 부분이 아니어도 저는 굉장히 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감사한 배울 만한 문구인 것 같아서 같이 넣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의 가르침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적 부를 관리인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개인적 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 한다는 또 다른 책임이 주어져 있다. 개인의 부를 나누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부는 반드시 공유되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결단만이 필요하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눌 것인가? 아니면 죽은 다음에 나눌 것인가? 이러한 창업자들의 마인드를 확인하면서 이런 창업자가 만든 제품들은 안 좋을 수가 없겠다. 그럼 이 창업자들을 머리를 통해서 어, 발명되고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은 과연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그것 또한 제가 궁금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는 많이들 들으셨죠? 내가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더 윤택한 삶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이 윈윈 구조의 아메이 슬로건을 함께 제품에는 어떻게 담겨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제품들을 볼 때 저는 어떤 시각으로 제품을 바라봤냐면 이 생필품을 통해서 자산이 된다라는 건 그만큼 제품이 좋지 않거나 결과론적으로 뭐 좋든 나쁘든 그런 걸 다 통틀어서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제품이 아니라면 이 생필품이라는 아이템은 절대 나에게 자산을 만들어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결정적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이들 보셨던 것처럼 요즘 김미경 강사님의 리부트 책에도 이러한 문구가 나와 있어요. 세이프티, 의무가 아닌 생존을 걸고 투자하라. 세이프티는 앞으로 모든 일상의 기준이자 전제가 된다. 세이프티는 앞으로 모든 분야에 붙을 필수 형용사다. 이 안정성은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5년 뒤, 10년 뒤에 계속해서 이러한 변수가 추가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러한 바이러스에 대한 변수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이프티다.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 안정성이 결여된 제품들은 어떠한 제품이든 간에 우리 시대에 발맞춰서 따라올 수 있는 제품이 아닐 거다라는 말을 여기 김미경 리부트 책에서 보면서 저는 가장 먼저 저희 아메이 제품이 생각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느꼈었던 것도 똑같이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유트리라이트. 그냥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85년이 된 역사를 가지고 농장에서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이 종자 선택부터 소비자가 선택해서 먹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공정 과정을 책임지는 보조식품 회사는 전 세계에 전 유틸라이트밖에 없었어요. 제가 정보력이 좀 약해서 그런 걸 수 있겠지만 제가 모든 걸 찾아봤을 때는 유틸라이트밖에 없었고요.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리더님들이 찾아보셨을 때도 유틸라이트만큼 공정성 있고 정말 솔직하게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보조식품 회사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100세, 120세, 130세 우리가 계속해서 평균 수명이 길어지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길어지는 평균 수명 안에 내가 몇 년을 아프고 아니면 얼마나 길게 아픈지 얼마나 짧게 아픈지 유병기간과 무병기간의 길이가 가장 큰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주는 그 척도에 있는 요즘 시대에 저는 건강보조식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 건강보조식품을 내가 뉴트리라이트처럼 농장에서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모두 관리할 수 있는 뉴트리라이트를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으면서 전달까지 할 수 있는 나의 아이템이 된다는 것은 전 너무 감사하고 진짜 땡큐 중에 땡큐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티스트리만 하더라도 이 유트리라이트 농장에서 나오는 원료를 가지고 만드는 아티스트리, 그리고 그 예전부터 동물 실험을 절대 하지 않는 제품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에게 지구에게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을 절대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2.5단계 때문에 AP에서 우리 피부 측정을 할 수가 없지만 전 세계 3만여 가지의 타입이 넘는 페이시스라는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내 피부에, 내 모공에 어떤 상태에 어떤 화장품이 들어가면 내 피부가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까지 빅데이터를 모두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아이템을 저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아티스트리가 저의 아이템이라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요. 요즘 앰모스피어 스카이, 중국에서 다시 공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요즘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하늘 볼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요 근래 다시 운전하니까 미세먼지가 엄청나더라고요. 이 미세먼지 또한 미세먼지에서 더 나아가서 초미세먼지까지, 더 나아가서 극초미세먼지까지 나오면서 이 극초미세먼지, 미세먼지의 이런 것들이 현대인의 20년, 30년 이후에는 수명 기간을 줄일 거라는 여러 가지 이 좀 듣고 싶지 않은 뉴스들이 정말 활기를 치고 있는 가운데 0.0024 마이크로미터까지 정말 작은 입자까지 걸러줄 수 있는, 바이러스까지 걸러줄 수 있는 이러한 앰머스피어 스카이가 나의 아이템이라는 것도 전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이러한 정말 좀 큰 뭐라 해야 되죠? 비교적 고가의 제품인, 사실 고가도 아니지만 이 세제에 비해서 고가인 제품들도 너무 좋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쓰는 이 세제도 전 굉장히 이 안에 철학이 너무 감사했었던 것 같아요. 플라스틱 통 또한 다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땅에 묻으면 200년에서 300년까지 지나야지만 썩어 빠지는 그런 플라스틱이 아니라 2년에서 5년 안에 땅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을 수 있는, 겉에 칠해져 있는 잉크까지 단순히 플라스틱 잉크가 아니라 소이 잉크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환경에게, 인간에게 피해가 주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만든 이 세제 또한 전 너무 감사했었어요. 너무 감사했었고 이 세제를 제가 써보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세제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수기 너무 중요하죠. 정말 살아있는 미네랄은 전부 다 80여 가지의 미네랄은 그대로 살려주고 그 안에 들어있는 유해 물질들을 240여 가지의 유해 물질을 싹 다 걸러주는 우리 정수기. 제가 지금 모든 제품을 말할 수 없지만 이 제품 하나하나를 사용했을 때 내가 정말 먼저 쓸 수 있는지, 우리 가족이 쓸 수 있는지,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아메이를 하면서 가장 좋았었던 건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해서 뭐 성공을 하느냐, 성공을 하지 못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겠지만 그 사업을 하기 이전에 저는 보조식품, 화장품, 공기청정기, 세제, 정수기를 어차피 사용해야 되는 소비자 입장이었고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 기준점을 알 수 있었던 게 전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제품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에게, 지구에게 안전한 제품이라는 게 전 너무 좋았었고 성능도 좋으면서 앞으로 김미경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 가족, 나 자신, 우리 가족, 더 나아가 우리 나라 전 세계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제품이 정말 만약에 내가 공부한 것처럼, 내가 들은 것처럼 정말 만약에 성능이 좋다. 첫 번째, 성능이 좋고, 두 번째, 인간에게, 지구에게 해가 되지 않는 제품들이다. 세 번째, 정말 성능이 좋고 인간에게, 지구에게 해가 되지 않지만 사람마다 개인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반만 남아 있어도 100% 환불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아니면 내가 써보고 이게 진짜 좋네, 마음에 들어서 애용을 하면서, 애용을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연예인들이 가져가는 광고비를 내가 캐시백으로 돌려받으면서 인간에게, 지구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이 제품을 쓸 수 있다는 이 네 가지 조건이 만약에 정말 진짜라면 저는 소비자들께서 애용을 한다가 아니라 한 번쯤 써볼 만은 하겠다.
안 써볼 이유가 하나도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공부를 하면서 내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치약팔이, 세제팔이, 무슨 성냥팔이 소녀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이 비즈니스가 내가 공부를 하고 나니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악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 선배님들에게 당당하게 써보라고 권유를 해줄 수 있었던 거였고, 만약에 써봤을 때 사실 써본 사람들은 모두 좋아하셨지만 써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써보지 않는다는 반응에 저는 마음이 아프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 제품을 쓸 거라는 확신이 전 굉장히 있었고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제가 이거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제 소비자들한테 캐시백 현황을 보내드리면서 만들었던 겉표지인데 이거 저예요. 살짝 김준현 닮았는데 접니다. 저 아기 때 사진인데 제가 소비자들한테 지금 많이 여쭤봐요. 어머님들 혹시 만약에 제가 처음 아메이 시작할 때 소비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아메이 만약에 창영의 마트를 써주시기만 하더라도 2년에서 5년 뒤에는 어머니가 10만 원 쓰시면 2만 1,000원, 21%는 제가 캐시백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마트를 애용하기를 계속 권장해 드리는데 지금 현재 제 처음 소비자분들은 많으면 15%, 그리고 적게는 12%에서 15%를 전부 캐시백을 받으시는 소비자분들이다 보니까 저는 얼마 전에 그런 걸 여쭤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들 만약에 제가 아메이를 그만한다고 하면 이제 아메이 제품을 안 쓰실 겁니까? 라고 여쭤보셨을 때 거의 대부분의, 거의가 아닙니다. 모든 어머님들이 너가 하든 안 하든 나는 이제 아메이 제품 쓸 거야. 왜냐하면 좋은 제품을 쓰면서 캐시백까지 받기 때문에 그들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아메이마트가 본인들에게 유리한 마트라는 것을 지금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면서 정말 이 제품과 회사의 창업자, 그다음에 회사의 마인드, 이 회사의 마인드를 그대로 가져가는 ABO가 그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ABO한테 쓰는 소비자들은 정말 자산이 되겠구나. 내가 일하지 않아도 이분들은 아메이마트를 계속해서 쓸 의향이 굉장히 많은 걸 확인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아까 산타 얘기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코로나 블루라든지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저는 12월 정말 크리스마스처럼 정말 불타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은 이거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아메이를 열심히 20대에 할 수 있냐라는 것은 많은 제 주위에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당연한 것 같아요. 내가 큰 보상을 얻기 위해선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내가 큰 보상을 얻기 위해선 인테리어도 크게 한다든지 평수를 넓힐 수밖에 없는 리스크를 가지고 가야지만 나에게 큰 보상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건데 아메이는 저는 리스크가 없다는 게 너무 감사했었어요. 대신에 리스크는 없지만 내가 원하는 보상을 정말 크게 돌려줄 수 있다라는 이 이상적인 조건이 전 너무너무 감사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니 뭐니 탓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노력이 100% 아메이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 투자자가 원래 ABO 전에 투자자이셨던 ABO님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우리가 아버님들이 가끔 하시는 이 로또 같은 경우에는 0대 100이고요. 주식은 60대 40, 운동 같은 거는 80대 20, 그리고 ABO는 100대 0이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왼쪽은 운이고 오른쪽은 노력입니다. 가 아니라요. 잘못 말했습니다. 왼쪽은 노력이고 오른쪽은 운입니다. 로또는 100%의 운을 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주식은 60%의 노력, 40%의 운, 그리고 운동선수는 80%의 노력, 20%의 운. 그렇지만 그분이 지금 아메이를 하고 있는 이유는 아메이에는 운이 존재하지 않는다. 100% 내가 노력하는 이 모든 것이 나한테 결과로 돌아온다라는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잘 나가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메이를 준비한다고 하는 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이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지금
어디를 가서 치약 하나를 들고 저 멀리 있는 1시간, 1시간 반 걸리는 의정부 지역을 가던 아니면 새벽까지 정말 열심히 내 자료를 만드느라고 잠을 못 자던 졸음운전을 하던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노력들이 나중에 저에게 100%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시기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정말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도구가 아메이라는 도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김승호라는 사업자분 아시죠? 4천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시는 분이고 미국에서 연어 롤, 그 김밥 도시락을 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하신 분인데 제가 이 CEO의 책 2개를 아메이 사업하고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 김승호 저자가 하는 말은 부자도 부자인데 거지가 있다. 정말 돈이 많다더라도 돈이 많은 것과 동시에 정말 많은 빚이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돈을 정말 알아야지만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고 선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돈의 속성 5가지를 말을 해줬어요. 근데 이 돈의 속성 5가지를 보면서 저는 완전히 이건 ABO다. 역시 내가 아메이를 선택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이 5가지를 오늘 공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은 중력과 같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데로 끌어들이고 무게감이 크면 클수록 다른 데로 끌어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10억을 모은다고 친다면 10년 동안 1억, 1억, 1억 이렇게 가지고 10년 동안 1억씩 10억을 모은다고 친다면 이러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억을 모으는데 첫 번째 해에 1억을 모으는데 100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면 2년 뒤에도 100, 3년 뒤에도 100, 4년 뒤에도 100. 그래서 10년 동안 총 1000이라는 수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일방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김승호 저자가 말하는 건 돈은 그렇지 않다. 중력과 같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100의 노력을 했다면 두 번째에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노력은 90이고 세 번째 1억을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은 80이고 그 다음은 70, 60 어느 순간에 내가 엄청 미세하게 노력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보상이 배가 되는 그 배의 배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인 또한 처음 매장을 차려가지고 300개까지 프랜차이즈를 낼 때는 정말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해야 되지 300개까지 만드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00개에서 600개가 늘어나는 데는 자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갔는데 자연스럽게 600개가 늘어났다고 하면서 이 돈의 속성이 마치 우리가 말하는 시간 투자 돈 투자 얘기하는 것처럼 투자의 속성과 전 똑같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많은 스폰서님께서 자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 첫 번째 속성을 보자마자 느꼈었던 건 처음에 우리가 한 명 한 명 네트워크를 만나기 위해서 100명을 한 번씩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을 100번씩 만나는 이 사업이 그 한 명 뒤에 숨어져 있는 250명을 통해 나중에는 스폰서님처럼 15,000명, 10,000명의 소비자가 내가 모르는 어디선가 나오는 그 소비자가 단지 아메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든 내가 어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누구나 이 돈의 속성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첫 번째로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돈은 인격체다. 돈은 감정을 가졌다. 돈을 함부로 쓰면 돈은 당신을 떠날 거예요. 돈은 자기를 하찮게 두는 사람을 옆에 두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많은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번 돈으로 정말 뭐 유흥업소를 즐긴다든지 아니면 사기 도박을 한다든지 이러한 뭐 안 좋은 행위를 하게 되면 이 돈들은 인격체처럼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당신 옆에 돈이 계속 남아있을지 남아있지 않을지 큰 결정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승호 저자가 하는 말은 좋은 일에 돈을 쓰면 그 돈은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일수록 아끼고 큰 돈이면 큰 돈일수록 제대로 보내줘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메이 시작하면서 가장 느꼈었던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가장 카타르시스를 느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아메이는 정말 정직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내가 튼튼한 네트워크를 만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돈은 무조건 된다.
이 안에서 돈이 안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느꼈었던 스폰서님을 통해서 그리고 뭐 탑 리더님들을 통해서 느꼈었던 건 아메이 안에서 돈을 얼마나 버느냐보다는 번 돈을 어떻게 쓰냐를 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메이를 너무 좋게 느꼈었던 건 20대 나이에 정말 전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힙합하는 사람들이나 이러한 뭐 대중적으로 돈을 좀 과시하는 이러한 문화에 한번 꽂히게 되면 내 미래 아니면 정서적인 문화에 좀 나쁜 영향은 전 충분히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암에 정말 치약이랑 세제 파는 곳인 줄 알았던 이 곳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년 2, 30번씩 2, 30억씩 매년 들어오는 본인의 자산을 모두 큰 돈인 만큼 이 돈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전체 기부를 하신 분부터 시작해서 바로 가까이 있는 저희 어머님만 하더라도 12월 달에 일시불 보너스가 들어올 때 힘든 아이들을 위해 1,000만 원씩 기부를 하는 그러한 문화들을 보면서 정말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저는 많이 궁리를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승호 저자가 말한 작은 돈은 작은 돈일수록 아끼고 큰 돈은 큰 돈일수록 어디에다 쓰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이 김승호 회장님은 본인이 몇십 년간 사업을 하면서 배웠었던 것을 이 아메이 안에서 성공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20대부터 저의 정체성과 저의 삶의 방향성을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김승호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한 번에 몰려드는 돈보다 힘이 세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우리가 캐시플로우라고 하는데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캐시플로우는 그 돈 자체가 강력하다. 우리가 매달 뭐 인컴을 따졌을 때 특히 프리랜서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한 두어 달 잘 못 벌다가 네 번째 달에 1,000만 원 아니면 또 두어 달 못 벌다가 그 다음 달에 2천만 원 버는 그러한 일회성 소득보다 매달 들어오는 50만 원, 매달 들어오는 100만 원이 훨씬 더 강력하고 그 매달 들어오는 100만 원이 일시불이란다.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1,000만 원, 2천만 원보다 훨씬 강력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었던 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산에 대한 이렇게 일정하게 들어오는 자산성 소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기보단 아예 모르고 산다라는 걸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아메이를 하면 정말 매달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 자산성 소득에 대한 확신이 세게 되면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저 또한 조금 집이 좀 쉽지 않은 제 음악하는 친구 아니면 좀 정말 매달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났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할 정도로 관심이 없으셨고 아시는 것처럼 정말 여유로우신 이 사람은 아메이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은 자산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에 대해서 또 다른 출처를 만들기 위해 토끼가 굴을 3개씩 파는 것처럼 그 굴을 새롭게 파기 위해 아메이에 관심을 갖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매달 들어오는 자산성 소득이 큰 돈의 파워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 김승호 저자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생해서 번 돈의 힘입니다. 이거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우리 ABO가 쓴 거 아니고요. 어, 전 세계 4천억 자산을 가지고 있는 김승호 회장님, 4천억 자산 중에 빚이 1원도 없다고 합니다. 이 김승호 회장님은. 그만큼 이 큰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한 분이 하시는 말이기 때문에 전 더욱더 많이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겉보기는 같아도 돈의 무게가 다르다. 고생해서 본 돈, 그리고 누가 준 돈을 예를 들으시더라고요. 같은 100만 원, 같은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한 명 한 명 만나서 만든 1,000만 원과 내 부모 잘 만나서 상속받은 1,000만 원, 아니면 로또 당첨돼서 받은 1,000만 원의 무게는 다르다. 그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중력도 다르고 고생해서 번 돈 1,000만 원과 누구한테 공짜로 받은 돈 1,000만 원의 겉보기는 똑같지만 전자는 100kg라고 한다면 후자는 1kg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쉽게 얻은 돈은 언젠가 흩어져서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고생해서 돈을 벌어야지 내가 노력한 결과물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중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돈의 액수는 똑같더라도 가치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뭐 쉽게 복권 당첨돼서 정말 라이프 스타일이 오랫동안 행복한 사람들은 거의 못 뽑고, 우리가 요즘 한국 그 전체적인 분위기 안에서 2세 상속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아메이 말고요. 2세 상속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저는 돈만 상속이 되고 정신적인 게 상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나라고 전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 2세가 저는 정말 많이 달랐었던 건, 아메이 2세 분들 중에서는 저는 그냥 그대로 네트워크만 받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제가 만약에 이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만드는 네트워크를 그냥 줄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뻔한 건, 이걸 그대로 네트워크를 물려준다 한들 그 아무것도 마인드적으로 자리 잡지 않는 사람이 그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번에 흩어져서 없어질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생해서 번 돈의 힘을 너무너무 저는 많이 깨달았었던 것 같고, 항상 스폰서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돈이 안 되는 3%, 6%, 9%, 15%, 18%, 21%이 과정은 나중에 너가 받을 보상에 돈의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저는 항상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치약 들고 세제 들고 어쩔 땐 남들한테 무시도 받고, 어쩔 때는 정말 무시만 받는 거 아니거든요. 대우도 받고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지금은 내가 보상을 받을 때가 아니지만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돈그릇을 키울 수 있는 저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대접이 될지 오른쪽에 간장 종지가 될지는 저는 우리가 지금 버티는 이 순간에 모든 게 결정된다고 했었던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김승호 저자님이 하시는 말씀은, 남의 돈도 소중히 해야 된다. 내 돈을 소중히 하는 것처럼 남의 돈을 존중하는 태도가 나의 돈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소중히 할 제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나중에 제가 성공하면 좀 더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승호 저자님이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공이 많은 대체적으로 슬픔과 불행을 근본적으로 깔고 있다. 그 슬픔과 불행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그 마치 가시가 앉아 있는 것처럼 그 가시를 다독이지 않으면 결국 그 가시는 내 몸을 찔러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돈을 다시 흩어지게 만드는 힘이 돈 자체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이 생각이 마지막으로 딱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27살의 아메이를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5년 뒤 다이아몬드가 돼서 뭐 월 1,000만 원의 소득을 받는다는 게 끝이면 전 이렇게 재밌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아까 보여드렸던 대접 같은 돈의 보상을 지닐 수 있는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내 자신의 변화를 하고 있다 보니 저 혼자만의 확신이 굉장히 들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5년 뒤, 10년 뒤 결과가 똑같을 수는 절대 없겠다. 그 변화를 하면서 내 자신이 노력하고 내 자신이 뭔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과정에 저는 27살이지만 제가 바라보는 제 인생의 삶의 방향성이 굉장히 달라졌었던 것 같고, 그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었던 건 전 온전히 아메이에서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돈 너머의 가치, 단순히 내가 돈을 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를 도울 수가 없고, 내가 경제적으로 정말 자유를 얻었을 때 나는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시골집이라도 내 노래에 힐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노래를 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 너머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었다는 저의 그 아미에서 배웠던 이 가치들이 너무 감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회사, 제품, 창업자 이 모든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는 이 문구가 저는 정말 단순히 회사 슬로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 적용이 되고, 제 삶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정말 나 혼자 아메를 열심히 잘하게 되면 내 주위 사람들과 나 혼자 행복한 삶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끝으로 김승호 저자의 이 문구를 꼭 나누고 싶었고요. 진짜 지금
코로나 여파로 많은 리더님들,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스폰서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변수가 있을 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을 때 지금처럼 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저는 나중에 변수가 생겼을 때 이 변수에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가 아메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다음 변수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물론 안 왔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변수가 온다면 그 시기에는 나 혼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겪었던 과정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면서 그들도 이 변수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스폰서님 같은 탑리더님들 같은 변수 안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열심히 해가지고 함께 주위 사람들이랑 정말 아메이 정신을 공유하고 싶은 게 제 목표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든 뭐든 관계없이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고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거를 거의 대부분의 리더님들께서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요. 정말 여기 계시는 모든 리더님들 다 함께 저희 어쩌면 단편적으로는 힘든 시기일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해서 나중에 5년 뒤, 10년 뒤 많은 리더님들이 해주시는 See you at the top 정상에서 만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줄 소감 올려주세요.